부천 개척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부평에선 공무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부평구청이 폐쇄됐습니다. 지역별 주요 정책을 조명하는 시간, 오늘은 김포시의 한강하구 물길 정책을 살펴봅니다. 한강하구 뱃길을 열어 평화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부천시와 계양구가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천시가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평 개척교회와 관련해 부천에서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부천시는 2일 소사본동에 사는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흘 동안 부평의 한 개척교회에서 진행된 성경 모임에 참석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노부부의 30대 자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확진자의 자세한 이동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부평구청이 폐쇄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이 부평구 공무원 확진 상황부터 짚어보죠. 방역당국이 부평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평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명과 북의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부평구청과 북의 3동 행정복지센터는 곧바로 폐쇄 후 방역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구청을 방문했던 민원인들은 갑작스런 폐쇄 소식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부평구는 구청 잔디 광장에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는데요. 네.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검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부평구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는 1,126명이고요. 북의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는 34명입니다. 꽤 많죠. 네.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상당수인 만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평구청과 북의 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서도 검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들 공무원들의 동선도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방역당국이 개척교회 모임 그리고 쿠팡 부천물류센터와 연관돼서 감염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부평구청 확진자를 살펴보면요. 최근 지역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를 위해 모임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 보도해드렸잖아요. 네. 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1일 지역의 한 교회를 방문했고 이곳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북의 3동 행정복지센터 확진자의 경우는요. 최근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확진자가 부평 5동의 A1 PC방을 방문했는데요. 방역당국도 해당 PC방 방문자에 대해 검체 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죠. 북의 3동 행정복지센터 확진자는 이곳 PC방 근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이 쿠팡 부천물류센터발 확산 그리고 주말 사이 개척교회 모임 관련해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 감염뿐만 아니라 2일 하루에만도 수건의 관련 추가 확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종교 모임 참석자들의 가족이 추가 확진을 받았고요.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의 누나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6월 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인천 지역 내에 부천 물류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47명, 개척교회 종교 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31명인데요. 부평구 공무원들이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 개척교회 모임 관련 접촉자들이 꾸준히 확인되는 만큼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되는 소식도 또 전해주시죠.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민간 선박의 자유 항행을 보장한다.
정전협정에는 한강하고 중립수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지난 2018년 9.19 군사 합의 때 남북이 이곳 뱃길을 다시 열기로 하면서 김포 지역 어민들이 중립수영 항행에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죠. 자, 그로부터 1년, 김포시가 중립수역으로 향하는 또 한 번의 항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19 선언에서 남북이 한강하고 뱃길을 여는 날로 정했던 지난해 4월 1일. 김포 전류리 포구에서 떠난 어선 열척은 중립수역 코앞까지 갔다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혹시 모를 군사적 충돌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비록 중립수역을 넘지는 못했지만은 아마도 남북관계가 지금보다도 더 좋아지고 또 북미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되면 아마도 1년이 지난 지금 남북 정세는 풀리지 않았고 한강하고 뱃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오는 7월 또 한 번 중립수역으로 가는 항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과 행사를 3일 앞두고 무산이 됐잖아요. 상당히 아쉬웠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기회가 된다면은 하루빨리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전류리에서 출발해가지고서 시물몰이 지나서 조강까지 들어가고 서해로 빠져나오는 그렇게 완벽한 그 한강하구의 물길을 여는 7월에 계획한 항로는 지난번과 비슷합니다. 김포 전류리 포구에서 어로 한계선을 넘어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17km 거리입니다. 이어 9월에는 중립수역을 지나 무인도인 유도까지 항행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실행된다면 분단 이후 민간 어선이 이곳을 지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9.19 2주년이 되는 그 9월 19일의 즈음에서는 조금 키워서 행사를 저희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일부 관계자나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까지 불러서 초청을 해가지고서 그 시물머리를 지나서 이제는 조강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그 하나의 강으로 갈라져 있는 그 중심을 통과하는 그런 역사적인 행사를 한강하고 뱃길을 여는 일은 김포 어민들의 수건이자 평화가 밥 먹여준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민선 7기 김포시의 핵심 정책. 남북 정세는 걸림돌로 남아있지만 한강하구에서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부천시 외국인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 외국인들과 또 지원 자격까지 좀 살펴주시지요. 우선 외국인 시민들 중에 결혼해서 온 분들이나 영주권자는 경기도에서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네. 부천시는 더 폭넓게 등록 이주 노동자도 함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체류 자격에 대한 증명,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뒀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의 경우는 등록 구분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지요. 얼마씩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경기도가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들에게만 10만 원을 주기로 했고요. 부천시 지금 5만 원을 합하면 15만 원인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을 뺀 부천시에 등록된 이주 노동자 등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해서 5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는 15만 원을 받게 되고요. 그 외 외국인 중에 등록된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5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받게 됩니다. 외국인 주민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과 함께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지요. 우선 신청 기한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대형 매장은 안 되고요. 부천시 관내 매장은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주점 이런 곳은 안 되고요.
네, 부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한국어를 못하거나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예, 바로 시청 민원실 옆에 있어서요. 해당 서류나 이런 것은 바로 뗄 수 있습니다. 위치는 부천시청 민원실 옆에 푸르지오 아파트 2층에 있습니다. 외국인 각국 나라의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충분히 배치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생 연도별로 마스크 타듯이 오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말에는 일요일과 토요일에는 관계없이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 주 주말부터는 관계없이 또한 신청을 받으니까 착오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께서는 더 많은 외국인 주민들에게 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앞장섰죠.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부천 외국인 주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민족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주에서 우리 민족은 이주민이었고요. 동경에서도 이주민이었고요. 브라질에서도 이주민이었습니다. 우리 선배와 엄마와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세계를 떠돌며 살았을 때 많은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이웃을 돕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함께 살지 않으면 코로나 방역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함께 살고자 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률을 점검했습니다. 민선 7기 임기가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부천시와 인천 계양구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 그리고 인천 계양구가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일단 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4개월 동안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률과 정보 공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평가는 공약 이행 완료와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그리고 공약 일치도 이렇게 5개 항목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 또 이런 정보들이 잘 공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천시와 계양구를 비롯한 기초지자체 72곳이 가장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부천시와 인천 계양구에 어떤 공약들이 완료된 건지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부천시 먼저 살펴보면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77개 사업 중에서 36개 사업이 완료돼서 이 공약 완료율이 46.8%입니다. 네. 나머지 공약들도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이고요. 현재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만큼 문화예술, 교육, 체육 분야 공약이 21개로 다른 공약에 비해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해당 분야에서는 역곡도서관과 그리고 부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리고 정원문화 박람회 개최 등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또 기초지자체 최초로 2019년에 생활임금 10,000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54개 공약 중에 34개 공약이 완료가 돼서 공약 완료율은 약 63%입니다. 나머지 공약들도 추진 중인데요. 다만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공약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이 서운 일반산업단지가 지난해 9월 준공이 됐고 현재 계양 테크노밸리와 제2서운산업단지도 조성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부채 제로화를 추진을 했는데 지난해 이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군요. 내걸었던 공약을 잘 지킨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그렇죠.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중간 점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충분히 칭찬할 만한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관련돼서 지역 시민사회 반응은 어떻던가요? 제가 이것 때문에 부천이랑 계양 지역 시민단체를 만나고 왔는데요. 네. 일단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우선은 부천의 경우에는 실제로 시민들이 생활하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 함께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네. 이에 대한 내용은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거는
공약이 시민들의 생활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근데 이런 질적인 평가는 이제 빠져 있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환경 부분, 물 순환 부분, 이게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민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면서 질적으로 평가돼야지 이게 좀 의미 있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천 계양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네. 구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면서 향후에는 이런 공약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평가가 온라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 생각이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 결과가 시민들한테, 계양 구민한테는 피부적으로 얼마나 느껴졌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체감되는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향후에는 어쨌든 뭐 이런 실적을 좀 바탕으로 해서 구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공약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 가운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항목도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시민으로서 얼마나 이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나, 이렇게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점을 반영해서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우리 지역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한 재난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보면 5월 셋째 주의 경우 107%로 지난해보다 카드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 내 재난 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 매출도 4월 매출이 전달에 비해 24% 증가했는데, 재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은 16도,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 강한 햇빛을 비추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볕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더위가 심해집니다. 목요일에는 한 차례 더 비가 지나겠고요. 기온이 4차 올라서 주말께에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슬슬 더위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수요일 전국의 하늘이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으로 예상돼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도 맑겠고 파고는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나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 실내에서는 냉방기기를 조금 강하게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